네, 9월 2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8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2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4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6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500억 매도, 기관이 5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기관이 크게 매도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 같은 경우 17,700선 마감했고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600선 마감했고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PCE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나스닥도 좋은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38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912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많이 없었고 2차 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 12%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8%,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5%,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전체적으로 기본 한 1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보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6% 정도 상승했는데 저번 주 121선 위에 올라오고 나서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3만 원 선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열려 있고 43만 원 쪽 이제 도달하고 나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지 이제 뚫어 올리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2년 전 대비해서 9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오르냐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기대감과 또 바닥을 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해 왔던 주식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서 약간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내렸던 주식, 그리고 앞으로 내러티브가 좀 살아있는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닥을 잡았다면은 지금부터 좀 다져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 쪽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이 2차 전지를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어, 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스타인에서 LG 엔솔이나 뭐 CATL 이런 배터리 쪽에 매수 리포트를 내서 좀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은. 그리고 최근 또 밸류업 지수 9월에 발표 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도 9월에 발표되고 근데 이제 최근 9월에 금투세 관련돼서 결판을 짓는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10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좀 금투세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좀 주식시장이 약간 크게 못 갈 수도 있다. 약간 불안감을 가진 채로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번 주 엔비디아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크게 내렸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또 블랙엘에 대한 생산 지연에 대한 좀 사람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좀 내렸었는데 컨콜이나 이런 데서 젠슨 왕이 이제 지연되지 않았다, 뭐,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하면서 그래도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하고 나서는 살짝 복구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 한 6%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뭐 또 기대감을 좀 불어넣는 쪽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매도 리포트, AI 피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점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론자, 하락론자, 약간 부딪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준 주식은 또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관련된 주식이나 또 아프리카 쪽이 좀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나스닥 수익률을 제쳤다고 하는데요. 황금의 땅이라는 좀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이번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ETF 수익률이 올 들어 18.48% 상승했고요. 어, 모로코 월드컵, 뭐 남아공 시친 시장파 대통령 재선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쪽에 좀 빅테크 기업들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전이 덜 됐기도 하고 앞으로 또 통신업 또는 뭐 AI 산업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좀 실험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아프리카도 블루오션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9월 2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달 8월에는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제조업 고용이 안 좋네 라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평균 시간당 임금도 좀 낮게 나오면서 임금이 줄었고 제조업 고용이 안 좋아? 라고 하다가 비농업 고용 지수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고용 지수도 낮게 나왔고 제조업 지수도 낮게 나왔는데 임금도 줄었다. 라는 분위기에서 실업률 또한 높게 나오니까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까지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ISM 비제조업, 제조업이 아닌 고용이 좋게 나오면서, 어, 고용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 나쁘지 않은데? 라는 분위기로 다시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쁘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불어넣어 줬고요, 파월이. 그 다음에 이제 GDP 발표 2.8% 성장한다 그랬는데 3.0% 성장한다고 나오면서 경제 아직 강력하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강력하고 또 PCE 지수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보면은 일단 제조업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고, 또 비농업 고용 지수 이쪽이 좀 빠그라지면서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많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이나 비제조업 쪽이 좀 좋게 나오면서 고용에 대해서 좀 우려를 어, 가라앉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이제 다시 고용 지표 발표 시즌인데요. 오늘은 미국은 근로자의 날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제조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제조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제조업 고용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매우 연준이 좀 주의 깊게 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 고용 지표가 이제 앞으로 금리 0.25bp 할 건지 0.5bp 할 건지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나오고 비제조업 고용지수 나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 비제조업 고용지수 또 좋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하이라이트죠. 실업률 발표 있습니다. 이 실업률 발표가 또 4.2% 이상 나오면 다시 시장은 크게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번 주 키포인트다,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지수들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면서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당 임금이 뭐 낮게 나왔는데 뭐 비제조 고용지수는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결정 나는 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나올 실업률 발표에 따라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에는 시장이 많이 크게 흔들릴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9월에는 좀 보수적으로 뭐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업률 발표 이후에도 FOMC 그리고 9월 16일에 또 법인세 납부까지 있기 때문에 9월에는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번 주 고용지수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